아이고 오늘 비와보는 보라 정신이야 내 보라. 아이고 그나저나 아픈 어른이 잘 노긴 힘쓰다. 외국어처럼 들리는 이 말도 안 보인다 노력이. 하고 있잖아 지금. 안 보인다. 이거잖아. 아니. 너무 컨셉 그렇게 잡았냐? 무슨 컨셉이? 우리 컨셉 경상도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칫 말다툼처럼 들리는 이 말도 아니 그래 그거 5번을 내비도 갖고 내 것이 절단나게 맹기는 게 뭐하는겨? 아이고 참. 막걸리 한 사발처럼 구수한 이 말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 어딘가에서 사라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정감이 나고 같은 동료의식 같은 걸 느끼는데 서울 말을 쓰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 고사고 아주 안 쓰려고도 애를 쓰니까.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투리 쓰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제가 안 해놨으면 앞으로 20년이나 30년 가면 옥천 말이 다 없어져요. 학교 말이 싹 없어지고. 나중에 더 세대가 더 많아지고 할수록 아무래도 표준어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충청도 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주목하지 않으면 언제 자취를 감출지 모를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한 사투리. 지금부터 사투리 수호 작전이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들으려면 아무래도 일상에 스며드는 게 좋겠죠. 1번은 저 가세기를 붙였어야 되는데 하긴 들을 것 하얀 거 다 들어왔잖아. 연근이 절로 가나 많아요. 저기 7번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6번에 갈 데가 없잖여 이거. 어르신들 사이 인기 최고라는 게이트볼. 몰입하다 보니 평소에 쓰는 사투리가 절로 나옵니다. 안 맞아도 괜찮아. 아니 그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아 근데 내가 혼자 지키는 게 안 맞아도 괜찮다고. 죽어도 맞춰. 그 시험 맞네. 아니 그래 저거를 아니 그래 그거 5번을 내비도 갖고 내 것이 절단나게 맹기는 게 뭐하는겨? 아이고 참. 그야말로 사투리 대폭발. 사정은 몰라도 참 구수하죠. 사투리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여기서는 저보다 연장자이시고 어른들은 좀 쓰셔요. 그럼 같이 어울려서 옛날에 들었던 소리고 그래서 쓰는데 충청도 사람도 사투리 많이 써요. 선생님도 많이 쓰세요? 지랄나게 많이 쓰지. 이제 저기 뭐 이런데 결석하고 하면 저 사람은 노바닥 결석한다 그래요. 노바닥에 늘 그러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협박을 하지. 협박. 이 잘 짓는 겨라고 겨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주 씨를 말려봐요. 아이고. 거야를 겨로 줄이는 것으로 대표되는 함축의 미가 있는 충북 사투리. 아이고. 아 이거 잡아볼 거예요. 잡아봐.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아니 그러다가 목에 운전하지 말고. 언성이 높아지는가 싶다가도 결국은 웃음으로 마무리.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어쩌면 동양인 사람끼리 통하는 특유의 말, 사투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같은 저기들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동료의식도 느껴지고 그렇지 동질감이 있지. 그리고 굉장히 정다워져요. 맞아. 그건 있어. 친구들 둘이 만나서 서울 말로도 해봐 그러면 저 기분 나쁜데 타지방에서 만나가지고 충청도말 쓰는 거 보면 반가워가지고 반가워. 어디요 고향이? 청주요 아니요 강원이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도 그렇고 이런 게 고향이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 동양. 같은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써. 이구동성. 어르신들이 사투리 안 쓴다 장담하는 젊은 세대에게 사투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사투리가 또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또 이제 TV가 나오면서 이 뉴스 같은 것도 다 이제 표준말로 이제 딱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애들이랑 얘기할 때는 사투리가 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끼리는 쓰긴 하는데 굳이 나가서는 안 쓰는 것 같거든. 근데 경상도는 많이 남아있지 않나? 다른 지역은 거의 이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줄은 거지. 줄은 거지. 우리도 가끔 시장이나 총 같은 데 가면 못 알아들 때 많아.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느끼는 거 진짜 제주도긴 해. 아, 그럼 확실히 제주도는 진짜 확실히 많이 달라져. 확실히 다르니까. 신기해. 할머니들 쓰는 말이랑 지금 우리 세대가 쓰는 또 사투리랑 또 우리 아래 애들이랑 쓰는 말이랑 다 뭔가 점점 표준화가 되는 느낌. 말 자체가 그런 거 보면 약간 아쉽기도 하고. 우리 지역 살 때는 몰랐지. 난 내가 표준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맞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내 말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약간 좀 부끄럽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했지. 정말.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것처럼 점점 사투리 사용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부터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였습니다. 5년마다 증가를 하면서 2020년에는 56.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상방언은 2005년에는 27.9%였다가 22.5%로 줄었고 전라방언은 13.5%에서 10.3%로 줄었습니다. 충청방언도 약간 줄었는데요. 7.4%에서 2020년에는 7.1%로 줄었습니다. 느릿한 억양과 구수한 말투 외에도 충청도 사투리 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있죠. 의중을 알 수 없는 재미난 대화들인데요. 약간 썰로 들은 건데 7살짜리 애가 자기 엄마가 만든 밥 먹고 근데 밥이 약간 좀 딱딱하게 됐나 봐. 그걸 먹고 보고 나서 딱 한마디를 할 때 아유 이 정도 먹으러 안 죽어요. 그러다가 한 입 딱 먹었다는 아유 엄마 이거 다 공구리 지어도 되겠네 이 말을 하더라고. 그게 난 너무 귀엽더라고. 그런 게 좀 그런 게 많지. 막 진짜 밥이 딱딱하면 아우 이뻐으로 직관 안 가도 되게 쉬워. 그러니까 그게 나 너무 웃기고 귀여운 거야 그게. 그렇게 돌려서 많이 말을 하지. 느긋한 듯 여유가 넘치다가도 보여줄 듯 말 듯 속마음을 감추며 한없이 따뜻한 우리네 말.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사투리를 표준어에 익숙한 어린 세대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충북 사투리 능력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와, 진짜 시험이라도 보듯 진지한데요? 한 문제씩 각본 상의해보고 정답을 말해볼게요. 자, 1번 문장이었죠. 생긴 것이 갱긋찮게 생겼구만. 이거 몇 번일까요? 4번. 4번. 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그렇지. 정답 1번의 정답 4번. 맞아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대간향. 자, 2번의 정답 몇 번일까? 1번. 1번. 아니야? 1번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에? 1번이 아니라고요? 아니, 정답은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자, 3번. 이번엔 초등학교 교실로 가보는데요. 4번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츠케? 외래어 아닌가요? 나도 4번을 했어요. 자, 2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래요. 자, 4번. 누가 어떻게 읽느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내삘다. 자, 정답은 내삘다 이것도 어려운데요. 1번. 그다음에 2번. 야, 자, 그 좋아요. 정답은 2번이랍니다. 나도 그래 틀렸어요. 나도 틀렸어요. 아이씨. 솔찬이의 뜻은 무엇인가요? 상당히. 맞아요. 솔찬이는 상당입니다. 드디어 1점. 6번 문제. 자, 어디께야랑 읽을 거야. 자, 어디께야 먼저 해볼까? 어디 거야랑 어디쯤이야. 어디쯤이야가 많고 어디 거야도 많이 있네. 어디 거야도 많이 있네요. 읽을 거야는 그러면 여러분 몇 번 했어요? 2번, 3번. 자, 6번의 정답은요. 3번이고요. 지금 달라진 부분이 어디께야이네. 자, 이번에는 우리도 함께 맞춰볼까요? 빼다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너 뭐라 그랬어? 어? 사람. 너는? 소리. 서리? 왜 서리? 그냥 찍은 거예요? 예. 너는? 소리. 소리. 너는? 사랑. 사랑? 네. 나는 너를 빼다지 해. 아, 좀 이상한데? 이번에 또 다른 의견. 승은이? 소름이요. 소름. 왜? 빼다지 돋다. 소름 돋다. 그런 말을 사용한 적 있어요? 들어본 적 같은데. 들어본 적이 있다. 정답은 서랍. 여러분 맞히셨나요? 어떻게 해서 빼다지가 서랍이라고 생각했어요? 빼다지는 이름이 빼는 거니까 서랍을 빼는 거니까. 아, 빼서 빼다지가 서랍이라 생각했다? 빼다지가 빼고 닫다라는 걸 유출을 해서 서랍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랍. 분명 배운 적이 없는데 DNA에 새겨진 듯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지역의 사투리. 오늘 이렇게 수업해보니까 원래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우리 사투리의 고유한 특징들도 많이 알고 지금 이렇게 퀴즈도 맞추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투리를 더 없어지지 않게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교육의 도구로 방언을 활용하게 된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사투리를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많은 사투리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이 사투리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지역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수업에 깊게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지역 방언에 대한 중요성이나 소중함을 잘 알려주어서 여러 지역의 방언이 모두 다 보존될 수 있도록 더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충북 사투리의 매력. 충청도, 충북이 느릿하면서도 함축적이고 또 의중을 숨기는 재밌는 말투를 갖게 된 건 지리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충청북도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사방으로 다른 도에 둘러싸여 있어서 언어도 그 지역들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그 언어와 섞이는 경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충청북도 방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충북 최남단 영동군. 영동군 동쪽에 위치한 축풍령면엔 참 재미난 마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 쪽으로 길게 쭉 뻗어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작점리. 충북 남쪽 사투리의 특징을 듣기에 이만한 마을도 없습니다. 저기 대전 지역이나 그 충청도 지역은 그레유하고 유자가 길잖아요. 경상도는 말이 빠르잖아요. 여기는 그레이어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물어볼 여자가 때 많이 돼가지 여자가요. 뭐 오늘 뭐 저기 했는데 잘 됐어? 그저 그래요. 근데 저 위는 그래유. 경상도는 그래할게. 막 이래 안 했나 행.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이 의향이 쓰이잖아. 그런 식인데 여기는 그 중간인 그 대표적인 게 아마 뭐 어땠어 이러면 그냥 그래요. 이게 유하고 경상도 발음에 아마 중간 섞인 가장 대표적인 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당장 내 사촌 사는데 용화. 그래도 형님 갈라요 하면서. 그게 어디 말이라? 영동 용화. 용화? 이게 충청도 말이에요. 용화하고 여하고 또 틀리네. 무조건 설천면하고 충북 용화면하고 경계가 또랑 하나 두고 경계 뒀단 말이야. 그래 용화면 사람들 내 사촌 형님 갈라요 하면서. 그 재밌겠네. 재밌겠다. 그래. 자, 이번엔 북쪽 제천으로 가봅니다. 위쪽으로 강원도와 인접한 제천은 충북에서도 굉장히 센 억양의 사투리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센 소리도 아름다운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동원 씨는 온 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를 쓸 때 우리 제천 사투리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투리는 발굴되고 유지되고 보존돼야지 된다는 생각에서 사투리를 이용해서 많이 시를 씁니다. 꿀벌은 내 친구, 그거 참 따갑기도 하다. 새벽부터 돌봐 주었건만 지집 침범은 거부권 행사다. 쇠일 땐 눈물이 쑥 빠지지만 그래도 돌아서면 이쁜 걸 어떡하냐. 너나 나나 제 식구 지킨다는 게 얼마나 닭이 찬 일이더냐. 이렇게 써왔습니다. 고놈돌 안 하고 우리 고향에서는 저는 진천이잖아요. 거기서는 고놈돌 안 하고 그놈돌 이랜다고. 그건 진천 사투리. 진천 사투리. 그러니까 그게 조금 특이하잖아요. 여기는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의 고장을 표현하기에 그 고장 사투리만 한 게 또 있을까요? 제천 사투리로 구수하게 써내려간 그의 시는 고향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제천 사투리 이러면 말이 빠르고 좀 투박하다. 강원도 사투리도 아닌 게 강원도 가서 우리 얘기를 해보면 고성에서 왔어요 이렇게 묻는다. 고성 사람들이 우리 같이 좀 강원도 사투리면서도 뚝뚝 부러지는 소리를 낸다. 지금 그 사투리를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제천, 충주, 단양 여기서 쓰는 부엌을 가지고 벅이라 그러거나 야 벅해 가서 숭늉늉 가져오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는가? 강원도 정선서 씁니다. 정선서 고개나무 가면 강릉 가면 정지라 해요. 이 정선은 벅이라고 쓰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 평창 쪽으로 평창까지도 벅이라고 써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제천 사투리 곤역에 보면 충주, 제천, 단양, 영월, 정선, 평창 요렇게가 제천 사투리 곤역으로 보면 돼요. 경상도, 전라도에 강원도 영양까지 충북 사람에게도 충북 사투리는 무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물음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말이 오랜 세월 쌓아온 가치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충청북도 방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울말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요. 서울말과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북쪽의 단양, 제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 말처럼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것은 충북 사람이나 뭐 경기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강원도 사람이 들으면 이거 경기도 말이야, 충청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들 말하고 같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그런 거죠. 굉장히 다양한 사투리와 그 억양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충청북도 사람들 자신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 게 충청북도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방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자료를 모아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동원 씨가 20여 년 제천 사투리를 모아오며 가장 많이 들은 말 역시 제천에 무슨 사투리가 있느냐는 타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써온 말이 제천 사투리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생각으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자료 수집한 거는 20한 3, 4년 됐고 이 책을 낸 거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사투리를 구상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또 우선 시간을 내야지 되잖아. 시간을 내고 또 만나러 가는데 귀한가 막걸리도 한두 통 사가지고 가야지. 먹다 보면 뭐 어떨 땐 밤 아주 늦게 밤중에도 그 구수한 얘기가 나오면 오기가 싫어. 그 자리를 뜨기가 싫어. 뜨면 못 듣는 얘기니까. 그렇게 발품에 이품까지 팔아모은 단어가 4,700여 자. 막걸리 한 잔에 단어 하나 적은 꼬깃꼬깃 메모들이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사투리의 표준어와 품사 구분, 예문도 적었지만 그는 이 책을 사전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귀맛을 옮긴 단어 모음집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 제대로 된 제천 사투리 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투리라는 게 개인이 유지하고 발굴하고 할 일이 아니고 사실 기관에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제천보다 훨씬 연력한 정선에서도 문화원에서 사투리 사전을 만들었어요. 정선에서. 책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은 걱정하지 말아라. 자료만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는데 죽을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옥천에서 나고 자란 조도영 씨도 고향의 말을 담아 책을 냈습니다. 먼 길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여와요. 네네네. 어여. 어여와요. 들어가시죠. 지금은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표준어를 쓰는 것처럼 과거에는 자연스레 사용했던 그 지역의 말, 사투리. 조도영 씨는 표준어 이전의 모태어가 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지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사투리가 거의 사라져고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일명 말하면 말무덤이랄까 죽은 말의 무덤 그걸 캐낸 겁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이걸 수록해놨는데 이걸 제가 안 해놨으면 앞으로 20년이나 30년 가면 옥천 말이 다 없어져요. 우리 조상 대대로 써왔던 우리 향토말을 갖다가 지키기가 이제 여기다가 하는 의무로서 이 옥천 사투리를 갖다가 기록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인식하기 시작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옥천 이곳저곳을 누비며 사라지고 있는 옥천의 사투리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지역 월간지에 연재를 시작한 것이 2017년 7월. 그 기록들이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정겨운 옥천 사투리들을 수집한 이 책에는 표준어와 옥천 사투리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나는 그 자부심이 그 사투리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기록하는 해놓자는 거지. 그러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더라도 아 그 당시에
그 사투리가 이런 사투리가 있었구나. 이거는 발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 그 증평하려는 계획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사투리 알아봤자 뭐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뿌리야 이게. 옛날에 정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투리의 중요성을 갖다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사랑하는 옥천 사투리 나만 알 수 있나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알고 싶어 마을회관으로 출동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옥천 사투리 장학 퀴즈. 지금부터는 저도 함께 풀어볼까 싶은데요. 참고로 저는 서울이 고향입니다. 좀 쉬운 거로만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개구리는 뭐라고 불러요? 깨구락지라고 해요. 깨구락지. 개구리는 깨구락지 아닌가요? 참외를 뭐라고 불러요? 참우. 참우 처음 들어보는데요. 거머리를 뭐라 그래? 거머리. 금머리. 아하, 거머리. 금머리. 거지를 뭐라 그래? 거지. 그지 아닌가요? 그지? 거지를 또 내자로 하잖아요. 의도박씨 하고 또 있어. 의도박씨라고도 하고. 동양개비라고 그래. 동양개비. 아, 동양개비. 의도박씨. 사투리 수집가에게도 새로운 사투리가 있나 본데요. 갯날을 갖다 뭐라 그래? 갯날. 진날을 그러지. 오늘 진날이랴.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말릴 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뭐라고? 고물개. 아니. 밀개. 밀개인데 고물개라고 하지. 고물개도 그거 하고 밀개라고. 고물개가 표준말이고 밀개가 사투리요. 무슨 사투리요? 밀개가 사투리요? 예. 발바닥 밑에 이렇게 굳은 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뚝살. 여기 옥천 사투리 뚝살만 있다. 아, 뚝살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귀제비. 기시비게? 귀제비. 제비인데 기른 거. 귀제비. 아니, 제비 말고 또 다른 뭐 이름이 있나요? 맹맹이 콧구녕 거. 그 맹맹이 콧구멍이 귀제비 때는 맹맹이 하는 거. 뭐 집도 멋있잖아 그게. 맹맹이는. 제비집하고 맹맹이집하고는 틀린 거는 제비집은 그냥 반원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와, 하나라도 맞힐 줄 알았는데 한 개도 못 맞췄네요. 충북 사투리의 세계가 이토록 심오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나저나 오래간만에 사투리를 만나선지 우리 어르신들 조금 신난 것 같은데요. 옛날에 했던 게 도로 생각나는 것 같아. 지금은 안 쓰지만 도로 알게 돼서 좋네요. 사투리를 지킨다는 건 이 지역을 지킨다는 뜻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고장 또 아니면 이 지역의 문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것을 다시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도 상당히 참 좋다고 봅니다. 충북 가장 북쪽에 있는 고을 단양에서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단양에서 쓰는 향토말로 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 사투리 경연대회. 송병선이래요. 나이는 90이래요. 아니, 지가 보기에는 쟤랑 엇비슷해 보이네.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올해는 마늘종이 실하다. 주루막을 짊어지고 하지 않나? 아, 형아야. 그 주루막에 그 뭐가 들었나 거기? 원고 없이 자연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한 팀부터 너무 떨려서 소주의 힘을 빌린 주민의 컨닝 페이퍼를 동원한 참가자까지 모든 국민의 축제였던 것은 물론이요, 단양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이번 대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축제하게 되면 뭐 그 유명한 가수가 온다든가 전문가가 온다든가 우리 단양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사투리 경연 대회는 뭐 이장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할머니라든가 우리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거의 참여를 했죠. 또 가장 감동적인 것은 91세 할머니가 1위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상금 타가지고 마을 잔치를 하고 면 전체 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단양스러운 우리 지방자치
지역의 고유한 멋진 축제 아닌가 아주 흐뭇했습니다. 대상을 받고 동네 잔치를 열었다는 그 1등 팀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송병선 할머니와 이만우 이장님. 옥시기 시갑씨를 한정들에 끼가지고 슬무시 가서 막 하다 신구고 올라 그래요. 아,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네. 어머니 지 왔어요? 이행 왔어? 예. 어머니 좀 할 때 그 난리 졌었잖아요. 난리 졌겠지. 5 식구가 비란을 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또 그냥 못 가고 산에서 난굴 주워다 떼서 소금을 찍어 밥을 해먹고 또 방을 하나 젖방을 얻어가지고 5 식구가 거기서 살다가 젖방을 얻어서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지. 그 시집살이 하셨어요? 시집살이 말도 못하겠지요. 강목 같은 거 끊어다가 삶아 발해가지고 그걸로 또 바지 조기를 비야 돼. 말려야 돼. 그래가지고 푸세도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저녁으로 바느질을 한 12시나 1시 되도록 꼬매다가 자요. 만날 그래다가 시집살이 하다 말았지. 우리 어머니 이거 엄청 예. 고생하셨네. 고생 많이 아니 설아에 몇 남매나 두셨어요? 5남매. 5남매? 아버지랑 금슬이 좋았나 봐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억양도 좀 세고. 아까 보니까 예. 그 옷을 말렀다 그러고 말르다는 그 지금은 재단한다 그래. 지금 재단하다. 말르는 게 재단한. 그 뭐 강목을 끌어온다는 건 사온다는 얘기고 뭐 푸세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풀을 매겨가지고 그 옛날 광복은 어른들이 풀을 매기잖아. 풀 매가지고 다듬이. 그 다듬질을 또 뭐라 그러던데 잊어버렸어. 다듬일 일에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지 조기를 말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꼬매고. 그 말른다는 게 이게 재단이 재단. 자른다. 오랫동안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만우 씨는 마을 어르신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향의 말을 모으고 지키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내년쯤에 봐서 우리 그 사투리 보존회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남기려고 수집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집을 해가지고 요것도 요런 사투리는 좀 기록을 하는 게 좋겠다는 뭐 기록도 하고 보존이 되면 우리 단양에 그래도 색깔도 있고 그 관광지잖아요. 또 단양 가면 그런 사투리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리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과 경계를 이루면서 영향을 받아왔기에 우리만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충북 사투리. 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멀게는 북한과 연변의 말씨까지 영향을 받은 우리의 말은 다채로운 정서를 아우릅니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배려하며 여러 문화를 포용하는 우리의 말. 어디로든 통하고 누구든 거쳐야 하는 내륙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충북 사투리는 그 자체로 보전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어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어 보존과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지역어 보존과 지능정책 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40곳 이상이 되었다고 통계에는 잡혀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옥천군과 증평군에서 이러한 지역어 발전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충북 사투리의 오랜 흔적은 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과 방언이 멀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 청주 지역 진주강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리책 반찬 등속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책에는 지역의 식문화와 함께 자연스레 방언도 담겼습니다.
이 반찬 등 속에는 뭐냐면 그 어미나 그 조사에 바로 충북의 사투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그 갓땡이라든지 그다음에 깍두기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기름을 찬지름, 이렇게 또 간장물을 뭐냐면 지렁물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그 음식 용어에 보면 방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평소 집에서 즐겨 먹는 반찬의 조리법을 적은 책. 가장 많이 적힌 것이 진치, 바로 김치입니다. 이 깍두기는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조기와 그다음에 새우젓을 넣어서 이렇게 고추를 생고추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어서 만든 바로 깍두기입니다. 두 번째 만들어 볼 음식은요, 이와 유사한데 갓대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좀 독특한 우리 그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무를 이렇게 해서 납작납작하게 골패 썰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를 사용한 김치에는 대부분이요 새우젓을 넣거든요. 근데 새우젓을 넣는데 뭐냐면 그 조기젓을 같이 넣는다. 반찬 등 속에도 이렇게 황석어젓을 많이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김치 깍두기처럼 네모 반듯하게 썰지 않고 골패 모양으로 썬 것으로 보면 갓대기는 남아도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담가 먹은 김치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썰면 아무래도 맛이 쉽게 들기 때문인데요. 여기 지금 재료를 보시면은요, 웨이가 있죠. 네, 웨이를 이렇게 속을 파가지고 지렁물에 절여놨어요. 지렁물이 뭐냐면 바로 간장물입니다. 오늘요 특별한 웨이 김치인데요, 바로 올갱이 젓갈입니다. 올갱이로 젓갈을 담근 기록은요 벌써 400년 전의 문헌 기록에도 나오고요. 이거는 올갱이를요 바로 가매솥에 삶아서 육수를 낸 거고요. 이 육수 낼 때는 다시마라든지 이런 걸 좀 넣었습니다. 식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김정희 관장은 반찬 등속 속 방언을 그대로 살린 사투리 레시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과 음식이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100년 전 먹었던 김치를 지금도 먹고 100년 전 썼던 말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조리서를 공부한다는 건 그 과거의 삶을 공부하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언어들이 있잖아요. 과거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음식 이름에 대한 것들이 그 음식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국어문화사적인 그런 가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고조리서 공부는요, 바로 우리 향토 문화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맛있는 컨텐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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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네, 이게 춘향가 중에 그 사랑가 대목인데요. 이 소리가 바로 중고제 판소리, 그러니까 동편제, 서편제 전에 나왔던 판소리의 시조죠. 그래서 이 중고제 판소리의 가장 히트한 곡이 바로 사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랑가가 동편제에도 남아있고 서편제에도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사투리, 방언은 말임과 동시에 우리네 삶을 담은 그릇. 그런 면에서 소리도 사투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한 면이 있다는데요. 충북말이 뭐요? 어디 가는겨? 뭐 이러죠. 끄트머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사랑가를 소리할 때 그렇게 해요. 보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쭉 내리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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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구나 내 사랑이지 뭐요? 그런겨? 이렇게 내 사랑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사투리의 원형이 선율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사랑가의 이 끝에 소리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랑가 빼고 다른 소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요 소리입니다. 최근에는 충북의 독창적인 소리를 하고픈 마음에 창작 판소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길 떠난다 늙은 중과 걱정이가 작반하여 길 떠난다. 지금 부른 소리가 바로 우리 중부 지역의 최고의 문학 작품인 소설 임꺽정을 주제로 해서 판소리, 창작 판소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괴산 출신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소설 임꺽정은 우리 지역의 말투와 관습, 정서와 해악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동원 명창은 요즘 온라인에서 인기인 충청도 사투리의 해악을 임꺽정가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임꺽정가에 보면 이야 이놈의 숲은 가도 끝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 사투리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고요. 꼭정이가 앞으로 나서면 대체 여기가 어딘가요? 화학령이요. 이게 바로 우리 그 화학령이요. 뭐 이런 식으로 옆편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투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창작판 소리 임꺽정가를 통해서 선명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의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고유한 흔적 사투리. 표준어 사용 장려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이 사투리라는 문화의 다양성을 놓치고 만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게 고향으로 봐요, 고향. 고향에 대한 애양심이라고. 이걸 고취시키려고 하면 이걸 우리말을 향토말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온 전통이고 또 우리 고유 옛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고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역의 역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옛날부터 계속 썼던 말들이고 그 말들에 대한 깊이가 또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7,168개의 언어 가운데 43%의 언어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100년 안에 전 세계 언어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멀어진다면 지역어가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주된 그 도구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그런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어는 그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그런 지역민의 오랜 그 경험과 지혜가 녹아들어져 간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표준어로는 대체될 수 없는 감성과 교감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지역어의 소멸로 그런 고유한 지역 문화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의 한 갈래인 제주어. 유네스코는 2010년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07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다양한 기관과 개인들이 제주어 보전을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 노력의 선봉장에 있는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우리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관인데요. 제주의 언어,
민속, 역사, 그리고 이제 제주학과와 관련되는 아카이브 구축, 제주학 자료들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죽으면 단순하게 언어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문화가 죽죠, 역사가 죽죠. 그 언어로 표현했던 지역 문화가 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언어를 살리면 역으로 역사도 살아날 수 있고 문화도 살아날 수 있고 민속도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고대 중세 국어의 원형이 남아있는 제주어. 제주어를 현존하는 훈민정음으로 부르는 이유는 훈민정음의 호소리인 아레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많지만 이 아레아 발음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제주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몫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의 이런 고유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단계별 보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채로, 구슬기로 표준어 풀이, 주석집, 제주어로 풀어 쓴 세시풍속집 발간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어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주어는 그 유네스코에서 언어 분류를 5가지로 해요. 5가지로 하는데 2010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 4단계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제주말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조선 왕조 500년간 제주 정의연의 도읍지였던 성읍리. 아이고 혼자 없어.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처음 뵙다. 예. 네네. 일 없어. 제주 토박이인 송심자 해설사는 제주를 소개할 때 제주어만큼 제격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듣기엔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예, 아이고 이디냥 그 몰골의 왕엔합니다게 그러니까 표준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이제 연자매라고 하는 방앗간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려야 됩니다. 교사로 임용된 뒤 첫 부임지였던 성읍에 온 것이 벌써 50여 년 전. 퇴임 후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며 제주어 해설 경연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첫째는 민속마을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제주어 자체가 세계에서 앞으로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언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제주어를 뭐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차원입니다. 더 완벽한 제주어 구사를 위한 그녀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삼촌 혼자밖에 없구나 걔. 야! 야, 그나 수박은 하영 곱대가. 아이고 오늘 비와보는 포라 점심이야게 뭐 포람치고. 아이고 그나저나 아픈 어른이 잘 먹인 햄수다. 아픈 비와네 저거 펄짓는 한 사람 힘들은 죽어지죠. 아이고 걔네 말이보다 애썸수다 걔나저나 걔. 이 총각은 어디서 온 거라? 어디서 왔으니 물어밤수게?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 청주다 청주인지 그것인지 할망 뭐 알아줘. 청주인지 챙주인지 할머니가 뭘 아느냐고. 할망이라보다 몰라. 나는 아들 저 총각산지가 한데 잘생긴 나방이요. 잘생겼다는 알아들었어요. 총각인지 애기야방인지 모르지만은 잘생겼지. 야, 25. 걔는 총각이지. 여자친구이 거의 헤어졌던 우리 손지엄. 또 웃어. 너는 이제는 아이디심인 게 이축헌 제주말로 그냥 이축헌 식으로 좀 무슨 표준말을 쓸 말이 있고 씁니까 이게? 이리가 놀이터라 놀이터. 이리가 이제 그 심팡 그러니까 쉬는데 더우면이 남 그늘 있고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에 다 모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버리고 그러면 이동은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 식으로 제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어를 배우려면 여기 오면 됩니다. 이 세대가 흐른 후에도 제주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쉼팡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 아이들이 빠질 수 없는데요. 자, 제주어를 보고 표준어로 말할 겁니다. 골개비 개구리. 한 명도 안 틀렸네. 개엄지 개미. 한 명 입이 안 나왔네. 중이 쥐. 찍찍찍찍 쥐. 송애기 송아지. 송아지. 우리 귀여운 송아지. 제주어가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제주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동시라든가 그림책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주어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 연간 5시간 필수 운영하던 제주어 교육 시간을 올해부터 6시간으로 늘려 운영합니다.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도 지난해 한 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 지정됐는데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재를 다양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전담 교사도 양성 중입니다. 제주어 공부를 하니까 즐겁고 재밌고 매일매일 하고 싶고 모르던 제주어를 배워서 좋아요. 지금 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제주어를 일상에서 더 쓰게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제주어 교육 활용하는 영상을 만들고 학교에 보급해서 제주어가 일상에서 스며들게 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방언학자들은 제주를 좁고도 넓다고 말합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말이 다르고 한라산을 중심에 두고 남쪽과 북쪽의 말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들을 모으고 지키는 일에 열심인 것은 제주어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거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만 아니라 모든 문화는 언어를 통해 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얘기할 때 언어를 빼고 우리 한국어를 빼고 대한민국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처럼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 우수한 이런 문화 유산을 지키는 것은 각 지역의 지방어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방언들의 합집합이 국어이기 때문에 그 국어 문화 유산을 풍부하게, 방언 유산을 풍부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방언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켜나가는 열쇠, 사투리. 같은 것을 보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정서가 담긴 말. 사투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충청북도 방언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사실 충청북도 방언에 관심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고요.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지역의 문화, 역사,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역 문화와 역사와 삶을 반영하는 언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다지, 달링개, 창꽃. 지금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모를 충북의 사투리. 당신은 오늘 어떤 사투리를 수호하시겠습니까?